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Q&A로 알아보는 명교육학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질문들을 한번 모아보니까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계획. 1년 동안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당신 누구야? 저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있겠죠. 세 번째는 교육학 논술과 관련된 질문들.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이제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자, 네 번째는 기출입니다. 여태까지 14차례에 걸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런 기출 문제의 특징,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와 관련한 그런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그만큼 다급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현직 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이런 학습 방법과 관련된 공부를 갖다가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학습 방법과 관련된 질문들을 꽤 하세요. 엉뚱하죠?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학습 방법과 관련해서 내 자신이 가진, 내 자신이 정립한 그런 어떤 테크닉, 메소드 이런 것들을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6번째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겠죠. 선생님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어떤 장점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의 강의를 갖다가 들어야 되는지, 꼭 들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려야죠. 자, 제가 한번 표로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단계는 3단계로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보니까 기본, 기본, 기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는 체계화, 구조화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최강 글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3단계 내지는 3개의 어떤 꾸러미로 만든 이유는 제가 교육학 논술을 바라보고 또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한 바에 따라서 제가 만든 겁니다. 자, 그 2024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나온 시험 문제를 보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당황을 했어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이 교육학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당황을 좀 했고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본 선생님들도 응시생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되나? 일단은 저부터 그래요. 이렇게 나와도 되나?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답변을 갖다가 구해서 쓰진 못했어도 어쨌든 완전히 틀리지는 않은 답안을 갖다가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체계화 구조화인데요. 결국은 우리는 암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답변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 과정.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결국은 체계와 구조가 잡혀 있어야 그만큼 쉽게 끄집어내서 답변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공부 방법론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글쓰기 전문가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글을 지금도 쓰고 있고 예전에 그와 관련된 일을 갖다가 꽤 오랫동안 하고 있고 해왔었고 지금도 그와 관련한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학 논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저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이라고 누누이 누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체계와 구조화라고 하는 것에 부합을 하는 학문이에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 체계와 구조화를 통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로 논술을 어떻게 쓸지와 관련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자, 저는 6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개념 및 이론에 관한 완벽한 분석을 통해서 교육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두 번째, 교육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학에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 체계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스템, 체계. 제가 앞으로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 시스템, 체계와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체계 이론, 시스템, 시오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시스템 시오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에 훨씬 쉽게라고 하면은 좀 그 어폐가 있고 좀 더 단시간 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육학 개념 및 이론을 구조화해서 이게 바로 이제 체계입니다. 체계를 잡고 그래서 이해와 숙지의 강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글쓰기 전문가의 논술 핵심 노하우를 익히고 글쓰기 능력을 최대화할 겁니다. 예. 저는 이것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육학 논술을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글쓰기이기 때문에. 저 글쓰기 능력 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왜?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글쓰기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현장 교육 전문가의 교육 현안 분석은 이론과 실제가 부합하는 교육학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론도 충분히 공부를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의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을 갖다가 접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갖다가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부합하는 교육학을 저는 지향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실제 교육학 논술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논술 만점의 완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점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쉽지가 않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 다 함께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기간별로 강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다른 선생님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컨텐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1, 2, 3, 4, 5, 6, 7, 8, 9에서 11 이렇게 쪼개서 하는 그 방식을 저도 그대로 채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기본의 명중, 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제 이름을 따서. 그래서 전략은 기본 개념 이론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완성해 나가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학 논술 작성에 모범 답안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서두. 그러니까 도입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래서 여기에 연결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일종의 결 문장을 만들고, 이게 보통 이제 서론이죠. 결론에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도입 문장인데, 요 앞쪽에 있어가지고 도입 문장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일종의 종결과 관련된 문장을 만들어서 역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의 재현을 해서 끝마치는. 이 사이에 본론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을 갖다가 적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이제 1, 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주로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본론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빨리 우리 보통 인출이라고 하죠. 아웃풋을 해가지고 초안 만드는 종이에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제 서두, 그 다음에 결론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와 관련해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죠. 바로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1, 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 매회 실전형 문제를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정말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매회 실전형 문제를 제 일정 정도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쓴 실제 문제집에 기반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들 갈무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제가 쓴 명교육학 상하로 진행을 합니다. 자, 3, 4월 달에는 핵심의 명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본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 기본 가운데서도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은 더 강조를 하고, 또 기본을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 4월 달에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심화 학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주요 영역 중심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회 실전형 문제를 갖다가 제공을 해드리고, 교재는 제 책 명교육학 상하가 되겠습니다. 자, 5, 6월 달인데요. 기출의 명중 이렇게 돼 있죠. 자, 횟수로 올해까지 해서
11년 차. 그렇죠? 그리고 문제로 따졌을 때 14회가 나왔습니다. 예, 꽤 많이 기출이 이렇게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들을 당연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트렌드가 시기별로 한 3회에서 4회 정도의 어떤 구분된 시점상의 구분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변화된 기출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 우리 이제 기본하고 핵심을 하긴 했었지만 공부의 어떤 방향성, 실제로 논술을 갖다가 어떻게 쓸지와 관련되어 있는 방향성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잡고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출제 패턴을 갖다가 숙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검증을 하고, 제가 이제 한번 그 우리가 1, 2월 달이나 3, 4월 달에 모의고사를 갖다가 봐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 못 했어요. 그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있다면, 니즈가 있다면 저는 한번 그때도 모의고사를 갖다가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요 5, 6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갖다가 볼 겁니다. 1회를 볼지 2회를 볼지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적 글쓰기를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클리닉, 제가 이제 뭐 병원처럼 뭐 차리겠다는 건 아니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의 답답함, 글쓰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채워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는 명교육학 핵심 정리라고 해서 지금 이제 거의 책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트라고 돼 있죠. 예, 제가 책이 교육학 상권은 화이트고요. 교육학 학원은 카키고요. 핵심 정리는 민트입니다. 책을 갖다가 이렇게 색깔별로 제가 이제 구분할 건데, 그래서 교육학 핵심 정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 8월에는 완성의 명중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쭉 5, 6월 달까지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분석이 됐고, 그래서 일정 정도 클리닉을 통해서 내가 논술과 관련해 가지고 부족한 점, 채워 넣어야 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 상황에서 실제로 논술을 갖다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완성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는 실제로는 뭐냐면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어떤 문제 유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점이 바로 7, 8월이 됩니다. 날씨도 덥고 어려운 시기가 와요. 이때 바로 이제 그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바로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뭐냐면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갖다가 보도록 할 겁니다. 역시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바로 클리닉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 정리, 민트와 그리고 이제 요때 나타납니다. 실전 문제집, 옐로우. 제가 이제 1, 2월 달, 3, 4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부분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죠. 요 실전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자, 왜 실전 문제집이냐? 다른 여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이 뭐냐면 기출 문제집들이에요. 어떤 기출 문제집이냐? 중등, 당연히 우리 중등, 그 다음에 초등, 그 다음에 행정고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예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보았던 객관식
시험 문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분석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채워넣기에는 많이 모자라요. 정말로 많이 모자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제로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오답을 찾아보고 내가 생각했던 거 왜 다른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 피드백을 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든 책이 바로 명교육학 실전 문제집 옐로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교재들로 7, 8호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만점의 명중입니다. 여러분들 만점을 받아야 되죠. 억울해요. 교육학에서 점수 잃는 건 너무너무 억울해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도덕윤리 전공 교과를 가르쳤던 선생님이기도 해요. 예, 임용 도덕윤리.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얼마나 많은 양의 전공 교과를 갖다 공부해야 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학에서 점수를 잃고 전공을 잘 보고도 떨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사처럼 검정시험 일정 정도 카트라인을 넘어서면 무조건 합격.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하는 바예요. 왜? 이미 교육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전공 교과에서 충분히 교육과정, 교수학습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 다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점을 받지 않으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자, 그래서 만점을 향해서 우리가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논술 능력을 완성을 하고 첨삭, 적중, 정리를 통해서 논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데 당연히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거고요. 그거를 갖다가 첨삭,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과정이 9월에서 11월 달까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미션이에요. 자, 스페셜 코스가 있습니다. 스페셜 코스. 그래서 특징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특징 보면 교육 현안의 명중, 두 번째는 교육 흐름의 명중, 세 번째가 교육 개념에 대한 명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실 요 한 3, 4년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육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큰 덩어리의 어떤 교육 개념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교육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을 갖다가 엄청 당황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내야 되나 쪼잔하게,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말 그대로 시험에 들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일종의 자괴감 비슷한 게 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교육 개념의 명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교육 현안이라든가 교육 흐름의 명중,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깊이 있는 사고, 세계적인 사고, 선생님이 돼서 앞으로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교육 개념이 아니에요. 자질구레한 교육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당장 학부모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학생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빨리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교수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어떠한 교육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실패를 하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비록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소해 주지 못하지만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하지만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우리 힘으로 선생님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하고 그렇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육청 교육부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안 나와. 아쉽게도.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요합니다. 교육 현안이나 교육 흐름의 명중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던 우리가 논술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서두를 잡고 결론을 마무리 짓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수업 중간중간에 교육 현황과 교육 흐름과 교육 개념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그때그때 스페셜 코스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당연히 유인물 형태로 제공을 할 겁니다. 자, 당장 이제 1월 달부터 2025학년도 1, 2월 강의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1, 2월 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나름 학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사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론들을 체득을 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장과 연결되는 그런 강의들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 심리, 교육 과정, 교수 이론, 평가,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연관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주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회 여러분들이 월화 나오면 매회 실전 문제를 갖다가 제공을 할 겁니다. 공부한 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서론 결론 구성하기 연습하고 초안 작성하기 연습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학은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의 집대성이에요. 그래서 접근을 당연히 사회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교육학은 철저하게 사회과학의 반개 학문들이 접합이 돼서 조립이 돼서 이루어진 학문이고 따라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따른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쉽게 접근하고 쉽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강좌의 특징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시간 실전 문제를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론 결론 구성을 하고 초안 작성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현황과 교육 트렌드 자료도 강의와 더불어서 제공을 할 거고요. 자, 한 가지 더. 요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노량진 이 해커스 현장에 오셔서 참여하시는 수험생들께는 1, 2월 달에 무료 청강을 실시합니다. 예. 저만의 이제 그 생각은 아니었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의 조언들이 꽤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너 유명하지 않잖아!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그 인강보다는 실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머리 감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립니다.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가 장장 4시간을 갖다가 허비한다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근데 천만에 만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죠. 콩떡 같은 소리예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강의를 듣고 그거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시간 낭비라고 하는 4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나한테 훌륭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티베이션의 계기예요. 매일매일 오며가미 하면서의 순간순간, 또 이 안에 참여해 가지고 수업을 듣는 순간, 우리 교육학 논술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신문 보면 사설이라고 나오죠. 사설. 그 천자쓰기예요. 천자. 논설위원들이 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사가 막 넘어오고 하는 것들 갖다가 보고 판단을 해 가지고, 자, 바로 1시간 동안 천자 쓰는 겁니다. 천자.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천자 쓰는 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천자 쓰기. 저는 이걸 갖다가 주로 했어요. 천자 쓰기. 바로 이런 천자 쓰기. 많은 우리 이제 교육학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기출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들을 제시하는데, 저는 조금 뜨악했던 게 2천자 막 3천자, 어떤 분들은 막 3천자짜리 모범 답안을 제시해요. 절대 그렇게 쓸 수 없어요. 1시간 동안 그렇게 쓴다고요? 못 써요. 쓸 수가 없다고. 2천자 3천자 어쩌겠습니까? 저는 맥시멈으로 잡는 게 1500자예요 1500자 쓰기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갖춰진 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글을 갖다가 쓰는 연습을 하면 돼요. 점수 깎이느냐고요? 아니에요. 3000자 썼다고 그래가지고 20점 만점인데 21점 주고, 1000자에서 1500자 사이 썼다 그래가지고 10점 주고 그러지 않아요. 들어갈 수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렇게 글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1000자에서 1500자 사이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할 거다.